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선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에 대한 공포감 속에 나쁜 집주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당하고 임차인들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 계약 때는 문제 없어 보였던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결국 파산해버린 경기 동탄 사건까지. 아무리 대비 안 될 세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로 큰 돈을 떼이고 주저앉느니 차라리 다달이 월세를 내겠다는 경우가 느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말하다시피 좀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큰 돈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게 낫다. 그 이자만 내면은 월세보단 싸니까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좀 사기가 너무 많고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돈 더 주고 마음 편하게 살자 해서 그냥 월세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전국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전세보다 9만 건 넘게 많았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한 건 법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요즘은 전세를 잘 안 찾고 월세로 많이 하는 추세죠. 요즘 매스컴에서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이 같은 불안감 속에서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등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피해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개인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더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지금 같은 대규모 피해까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주장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